안녕하십니까, 이승원 원장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을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 이게 막상 실천에 옮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운동해야 된다라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이걸 실천하고 장점을 느끼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게 좋은 거구나, 몸에 좋구나, 기분이 좋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한 발짝도 움직이기 힘든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운동이 하기 싫고 운동을 하다가도 또 안 하게 되면 또 점점 안 하게 되고 게을러지는 걸까? 운동을 싫어하고 게으른 이유가 뭘까? 이거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좀 안 좋게 보죠. 사실 게으름은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라기보다도 인간이 가진 본성에 더 가까워요. 인간이 게을러야 되는 이유가 존재했다는 거죠. 반드시 게을러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원시 사회에서 유인원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생각해 봅시다. 사자나 육식동물하고는 다르게 유인원들은 먹이를 굉장히 잔잔한 것들을 이렇게 채집해서 먹어야 되는 입장에 있었어요. 뭐 사자처럼 강인한 힘이 있어서 큰 동물들을 사냥하기 이전에 생각해 봅시다. 도구도 없던 시절에 큰 동물을 사냥해서 먹는 거는 이 육식동물의 특권이었고, 이 잡식성인 인류의 조상에게 있어서는 잔잔한 것들, 설치류, 조그만 것들, 뭐 열매, 곡식 이런 거 채집해서 먹고 조개 주워 먹고 그렇게 잔잔한 것들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먹이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60kg 기준으로 먹어야 될 양이 한 2kg에서 3kg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채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루 종일 먹을 거 없냐라고 그냥 막 주섬주섬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거의 쉴 시간이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눈 뜨면 해 질 때까지 부지런히 움직여야지만이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 섭취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도구를 발명하고 사회를 조직하기 이전에는 우리 자연계에서 유인원이 차지하고 있던 어떤 동물 세계에서의 비중 자체가 굉장히 낮았어요. 아주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사이에서 변변찮은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었겠죠. 반면에 그 자연계에서 이렇게 포식자, 상위 포식자인 사자나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큰 동물을 사냥을 했죠. 그래서 보상이 강하게 주어져요. 하루에 사냥하는 시간은 대여섯 시간밖에 안 돼요. 나머지 시간은 뭐 하냐? 16시간에서 20시간까지 계속 그냥 쉽니다. 우리가 사자들 사파리에서 노는 거 보면 사냥하는 거는 정말 운 좋게 찍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나태하게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겁니다. 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나서 큰 먹이를 잡기 때문에 휴식이라는 보상도 주어지고 강한 힘으로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힘을 비축하는 거예요. 유인원의 생존 방식은 이것과는 달랐죠. 그냥 끊임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고 휴식이 거의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뇌의 입장에서는 휴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휴식해라. 운 좋게 조금 더 큰 동물을 잡았을 때 토끼라든가 여우라든가 오늘 이거 하나 먹으면 충분한 어떤 배고픔이 해소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됐어, 너 충분히 쉬어, 이제 쉬어도 돼. 그래서 요거 먹고는 이제 배부르면 일단 배 고플 때까지 쉬어라는 신호를 주는데 이게 뇌 속의 변연계가 하는 역할입니다. 가장 원시적인 뇌의 생존 방식을 지시하는 그 변연계에서 너 배부르니까 쉬어도 돼 라고 휴식의 신호를 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 사회가 됐어요? 먹이 구하는 게 너무 쉽죠. 무슨 활동을 해야지 먹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손만 뻗으면 먹을 게 있죠. 사실 그렇게 그만한 음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움직였어야지 그 토끼 한 마리, 여우 한 마리 잡을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닭도리탕 하나 먹는데 이거 아무런 노력도 주어지지 않죠. 실제 그 식당까지 걸어가는 정도? 그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정도 먹었으면 우리가 몸 신체 구조상 원래 활동 후의 보상인데 활동은 없이 보상만 주어졌잖아요. 근데 뇌는 그런 것도 안 따져요. 그래, 너 배불러. 변연계가 이제 쉬어. 너한테 쉴 특권이 있어 하고 게을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게으른 게 아니고 인간의 신체 구조가 그런 거예요. 배부르면 그냥 쉬어야 된다라고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 별로 없잖아요. 배가 부르니까 활동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육체 노동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배불리 먹었으니까 나 회사에서 일했으니까 이제 쉬어야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은 했지만 육체 노동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내 활동량과 섭취량의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유인원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항상 인류가 식량이 풍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과체중이 흔하지 않았는데 이제 너무 풍족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훨씬 과체중인 사람이 저체중인 사람보다 더 많은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인간의 뇌, 변형계는 항상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어요. 그래서 인간의 우리 물건들을 한번 보세요. 뭔가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는 그런 발명품들보다는 몸을 덜 쓰는 거 위주로 계속 개발을 하는 거죠. 인간의 욕구인 거예요. 계속 쉬려고 하는 욕구. 끊임없이 그냥 쉬려고 하는 거예요. 리모컨, 뭐 자동차, 뭐든지 조금이라도 더 편한 방향으로 인간은 개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덕분에 인간은 활동을 많이 줄일 수 있고 편한 세상이 도래했지만 실질적으로 건강은 무지막지하게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을 우리가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냥 뇌에서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기 때문에 인간의 아주 자연적인 행동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이걸 좀 바꿔야겠죠. 다행히 인간의 뇌에서는 가장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전전두피질이라는 부분이 발달을 했는데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고의 영역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언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미래라든가 이런 거 추상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기본적으로 휴식을 취하려고 하고 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 변형계보다 전전두피질의 사고력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게으르려고 하는 그 본성보다 움직여서 몸을 써야지만이 건강해지는구나 하는 이 사고의 영역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깨닫고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운동을 해보고 그 운동으로 인한 피드백, 좋은 감정을 느끼고 그 결과로 운동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논리적이고 사고를 주관하는 전전두피질이지만 이게 계획적이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일회성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반복된 습관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우리가 계획을 잡고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 났을 때 운동을 한다 이런 방법으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반복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하에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운동해야 될 시간을 딱 빼놔야 됩니다. 특정 시간, 특정 요일, 월, 수, 금 최소한 운동을 전혀 안 하던 사람들은 일주일에 3번부터 먼저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그 시간은 다른 걸 하지 말고 딱 운동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아침 운동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전전두피질은 사고의 영역이고 교류의 영역이고 이거 인간관계를 형성해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사람은 내 스스로 혼자 움직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관리, 감독하에 움직였을 때 이게 사회적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가장 뇌에서 고차원적인 영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거.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 혼자 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하는 방법이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 각 구청에 있는 그 문화센터의 운동 프로그램을 본인이 등록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또 본인이 관심 있는 어떤 동호회를 찾아서 거기 가서 같이 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친한 사람들, 뭐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랑 운동하려고 하는 것보다 운동을 위한 그룹에 가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내 가족들이랑 같이, 친한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이 사람들 스케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사람들 생각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운동을 위해서 모인 조직에 가면 그 사람들의 관심사는 운동이고 같은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북돋아 줄 수도 있고 서로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가급적 혼자 하지 마시고 어떤 그룹에 껴서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혼자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은 물론 혼자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잘 안 된다, 자꾸 게으름에 빠져든다, 자꾸 쉬고 싶은 유전자가 나를 쉬게 만든다 하는 분들은 사회적 활동 영역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또 많죠. 우리가 운동을 안 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직장도 퇴사를 하고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혼자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인 뇌 활동 영역을 몸이 안 쓰니까 그걸 축소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 데 가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점점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나이가 돼서 또 뭐 친구 사귀고 이런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겸할 수 있는 좋은 장치가 운동을 하는 그룹에 들어가서 같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새로운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회적 기능을 또 작동을 시키니까 사회적 능력이 자꾸 다시 작동하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의 건강을 얻는 동시에 또 사회적 참여를
또 내 스스로 하게 만들고 사회적 고립을 피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운동을 통해서 얻는 것은 건강 이상으로 정신적 영역이 더 큽니다. 긍정적 생각과 그리고 사회적 교류를 통해서 고립되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변연계의 지시로 게을러지는 이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전전두피질의 사고력을 이용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계속 몸 스스로 심어주면서 반복적으로 계획하에 시간을 정해서 특정 그룹에 참여해서 다시 사회적 동물이 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